안녕하세요. 스파클링조 학술제 발표를 맡게 된 18학번 이효진입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되어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는 전 세계의 사람들의 삶을 통두리째 바꿔놓게 되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 간의 접촉을 자제함에 따라 우리나라 보건사회에서는 원격 의료에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파클링조는 요즘 떠오르는 원격 의료에 흥미를 갖고 학술제 주제를 정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원격 의료를 파헤쳐보는 주목하자 원격 의료를 발표해 보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원격 의료의 정의, 원격 의료의 현황, 의료인들의 생각, 원격 의료의 전망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의료란 의사가 ICT 기술을 활용하여 환자에게 제공하는 원격 진단과 원격 치료 중심의 의료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인 원격 의료는 원격 의료 상담, 원격 지원, 원격 교육이 있습니다. 원격 의료 상담은 환자나 의료진이 다른 곳에 위치한 전문가에게 잡문을 얻어 참고하는 원격 의료입니다. 원격 지원은 평상시에 간단한 알림 내용에서 응급 시에는 환자나 환자 친척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맞춤형 의료 지원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격 교육은 전문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플랫폼을 이용해 원격 교육이나 훈련을 시행하는 원격 의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원격 의료는 언제, 어떤 병원이 먼저 시행하였을까요? 놀라운 점은 첫 원격 의료 시행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 경북에 5,000명 이상 집중 발생하면서 국내에서 서울대병원이 처음으로 원격 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서울대병원은 병원에 입소한 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화상통화와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의 특성으로는 총 4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료행위 지원. 두 번째, 다양한 ICT 기술 활용. 세 번째, 지리적 제한을 극복하여 의료진들 연결. 네 번째, 의료 품질 향상 및 비용 절감 등으로 의료 지표를 개선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원격 의료 이용 현황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왼쪽 표에 나와 있듯이 국내 병원 중 원격 의료 진료 참여 병원 현황으로는 상급 종합병원 42병원 중 21개의 병원이 원격 의료 진료를 참여하고 있고, 종합병원 및 병원급 169개 병원 중 94개 병원이 원격 의료 진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92개 병원 중 913개 병원이 원격 의료 진료를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격 의료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외의 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에 원격 의료만 허용하고 있으며, 대면 진료가 아닐 경우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및 처방전 발행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의사 대 환자 간의 원격 의료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의 원격 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1997년 12월 후생성 통지문에서 원격 의료의 기본 원칙과 적용 대상 등을 최초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재택산소요법 시행 환자, 난치병, 당뇨병, 천식, 고혈압, 아토피성 피부염, 욕창이 있는 요양 환자, 뇌혈관 장애 요양, 암을 9개의 지정질환으로 정하여 9개의 지정질환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낙후된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2009년 국무원이 의료보건 시스템 개혁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며
본격화되었습니다. 원격 자문, 원격 모니터링, 전자처방전 발급 등 원격 의료 서비스 확대 및 원격 의료 관련 규제 대폭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e헬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때 e헬스란 의료보건정보 사이버 교환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원격 진료, 실시간 의료 정보 제공 등 첨단 IT 산업을 응용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의료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는 민간 협약을 통한 원격 의료 서비스도 확대 중입니다. 미국은 1993년부터 2001년 클린턴 정부 때부터 원격 의료가 성장하였고 1997년 균형재정법이 제정되면서 원격 의료를 보험급여로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격 의료에 대한 의료인들의 생각은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찬성인 의료진들의 의견은 격치, 오지 환자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의료 접근성이 향상된다. 만성질환 환자들의 효율적 관리 및 비용, 효과성이 증대된다. 첨단 장비를 이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등으로 환자의 지속적 관리 가능을 통한 의료의 질이 향상된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 의견을 가진 의료진들의 의견은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여 진찰했을 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므로 원격 의료의 유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약을 처방받기 위해 약국 등에 방문해야 하므로 실효성이 저하된다. 원격 진료를 통해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한지 확신이 불가하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의료기관 민영화, 대기업 이익 편중, 대형 병원 쏠림 현상으로 인한 의료 전달 체계 붕괴 가능성이 존재한다. 의료보험 수가의 적용 문제와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격 의료는 시기상조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격 의료의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뉴노멀로 자리 잡은 원격 의료는 4차 산업혁명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글로벌 원격 의료 시장 규모가 2025년 1,305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원격 의료가 고령 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솔루션으로 부상함에 따라 2024년 시장 규모가 37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 의료가 허용될 경우 원격 진료비 5.46% 감소, 원격 의료 서비스 공급 6.7% 증가, 원격 의료 관련 일자리 5.16%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국내 원격 의료 시장의 성장은 연간 GDP 2조 4천억 원이 증가되고 총 소비 5조 9천억 원이 증가되고 일자리 2,000개 증가 등과 같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망을 살펴보았을 때 앞으로의 원격 의료 전망은 아주 밝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원격 의료를 주제로 한 주목하자 원격 의료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발표자 18학번 이효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